작은 부자 방정식 부제는 평범한 직장인도 무조건 달성하는 6단계 10억 달성 플랜인데요. 조금 자극적이긴 하죠. 근데 이 10억이라는 단어는 꽤 유효한 수치입니다. 그 이유를 앞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평범한 직장인이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과연 인생 한방 없이 가능할 것이냐라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1년에 4천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다고 해요. 신문기사에서 누군가는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고, 그리고 그게 흔해졌고, 그리고 성과급으로 몇 천만 원을 받는다, 이런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요, 그거는요 아웃라이어예요. 진짜 극히 일부의 이야기란 말이죠. 몇천 명 되는 그런 수치를 마치 전부인 양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너네 지금 돈 이렇게 많이 벌잖아 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니요. 평균값을 치면요 우리는 4천만 원을 벌고 있고, 근데 이것도 적은 수치는 아니에요. 4천만 원도 적은 수치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책에서 계속해서 풀어나가는 방정식을 보다 보면 그 4천만 원이 정말 소중하고 큰 돈인 걸 알 수 있거든요. 그 4천만 원을 벌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차곡차곡 젊었을 때 모으거나 불리거나 하면서 우리는 노후 대비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향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투자 플랜을 제시를 하지만 결국 그 안에는 무언가 인생 한 방이 존재를 합니다. 옛날에는 테슬라였나? 테맨이라고 했잖아요. 테슬라 한 방이었고, 최근에는 뭐 비트코인일까요? 비트코인 한 방. 그리고 뭐 미국 주식 한 방. 부동산 한방 이런 것들이 존재를 했는데, 사실 지금으로서는 이 인생 한방을 노리기에는 조금 힘든 시점이 계속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노리는 것이 쉽지 않아졌고, 그렇다면 평범한 우리들은 인생 한방 없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이런 질문에 도달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실제로 그랬거든요. 프롤로그에서도 제 이야기를 좀 실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처음만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물론 그쪽 업계에서는 튼실한 중견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1억 원 고소득, 뭔가 어디 반도체, 어디 기름집, 뭐 이런 유명한 대기업이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회사에 취직을 해서 그때 제가 첫 월급으로 2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평균 연봉을 받았고, 그렇게 취직을 해서 제 첫 번째 커리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돈을 받게 된 그 250만 원이라는 월급이 정말 소중했어요. 저한테 그렇게 큰 돈이 들어온 것이 사실상 처음이었고, 그리고 그걸 매월 꼬박꼬박 받는다는 것에 너무나도 막 심장이 떨리는 거예요. 와, 나도 이렇게 차곡차곡 돈 모아서 부자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책에도 실어놨지만 월 100만 원씩 3년짜리 적금을 가입하게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금리가 꽤 좋았거든요. 그래서 4% 후반대로 가입을 할 수 있었고, 그런 식으로 이제 3년 동안 차곡차곡 100만 원을 모아서 시작을 하게 된 것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하나의 토대였어요. 저도 물론 중간중간에 인생 한 방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뭐 몇백 배, 몇십 배의 한 방은 없었지만 몇 배 수준의 한 방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한 방까지 가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은 운이 좋았지, 그 시기에 있었잖아, 그 시기에 뭘 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는 다시 또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언젠간 모르지만 분명히 와요. 경제라는 것은 이렇게 사이클을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시기에 그 돈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그걸 투자를 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시기가 올 때까지 이 돈을 마련해 놔야 돼요. 현재는 뭐 1억 원 가지고 뭘 해, 5천만 원 가지고 뭘 해, 서울 아파트도 못 사는데 뭘 해, 이게 아니라 5천만 원 1억을 모아놔야지 나중에 서울 아파트도 사고 뭐도 삽니다. 그건 정말 확실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인생 한 방만을 노리는 게 아니라 인생 한 방이 올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이죠. 제 책에 주요 하고 싶은 말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아까 계속 얘기했듯이 현실적인 겁니다. 고연봉자, 고스펙자, 뭐 금수저, 이런 분들을 위한 책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읽으셔도 돼요. 그런데 좀 재미가 없을 그런 분들보다는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읽으면 좋은 책. 아까 전에 뭐 코인도 있고요, 주식도 있고요, 그리고 이걸로 몇 배를 불렸고요, 몇십 배를 불렀고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것이 가능하려면 요 앞 단계가 필요해요. 근데 그 앞 단계는 뭐냐면 바로 시기랑 나의 시드,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 맞는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시기는 제가 책 구조에는 취준생, 신입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놨지만 그 몇 년 차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취준생은 사실상 0년 차죠. 그리고 신입은 1년 차부터, 뭐 대리는 몇 년 차부터, 이런 식으로 연차별로 그 시기에 맞는 돈을 모으는 방법, 돈을 불리는 방법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 엔드 값으로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시드에 맞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잣돈에 맞는 것을 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처음엔 당연히 0원이죠. 당연하죠. 저도 마이너스로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6천만 원 플러스 알파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숫자들의 비밀은 책에서 밝혀집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공개하는 유튜브에서도 조금씩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번 프롤로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은 부자가 되는 데에는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사람들은 50억, 100억 원이 있어야 부자가 된다고 생각한다. 틀렸다. 현실적인 부자, 즉 작은 부자는 평범한 월급쟁이 노동자가 원할 때만 일할 수 있는 긱워커가 되는 부자. 혹은 일하지 않더라도 적당히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부자를 말한다. 수십억 원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삶을 누리는 데는 충분하다. 작은 부자가 되려면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할까? 일단 일하지 않아도 나오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자본소득이 노동소득, 연봉을 추월해서 원할 때만 일하거나 아예 일하지 않아도 된다. 매월 필요한 금액은 현재의 월급 정도다. 즉 노동소득이 아닌 자본소득으로 연봉만큼의 돈이 주어진다면 작은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거예요. 지금의 평균 연봉 4,200만 원을 매년 현금 흐름으로 받을 수 있으려면 과연 얼마가 필요한 것일까? 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4,200만 원은 지금 4,200만 원입니다. 화폐 가치를 이제 같이 계산하기 위해서 표를 만든 것인데 현재로서는 이 4,200만 원을 현금 흐름으로 가져올 수 있는 자본이 얼마만큼인지 계산하기 위해서 그 자본으로 인한 자본소득 그 수익률이 5%라고 가정을 했어요. 즉 내가 그의 수익이 나는 어떤 투자처, 배당이 될 수도 있고요. 부동산 월세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100만 원이 나오려면 지금 현재 가치로는 8억 4천만 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는 지금 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 돈이 없으니까 이 돈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모으고 불리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으고 불리고 할 때 시간이 걸리죠. 근데 이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려요. 8억 4천이라는 돈을 모으기 위해선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내 화폐 가치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의 4,200만 원이 10년 전에 4,200만 원이 아닌 것과 비슷하죠. 지금의 4,200만 원은 당연히 10년 후에 4,200만 원이 아닐 거예요. 10년 후에는 더 돈이 올라가 있어야겠죠. 그 금액 단위가. 그래서 실질 구매력 반영 두 번째 행위, 그렇게 매년 화폐 가치가 떨어질 것을 가정한 두 번째 계산표입니다. 매년 3%씩 실질적으로 구매력이 떨어진다고 하고 있어요. 요즘엔 한국이 좀 저성장이 접어들었고, 그리고 일본 같은 디플레이션에 빠져버린 것이 아니냐. 그럼 실질 구매력은 3%가 아니고 1, 2% 수준이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조금 보수적으로 잡자라는 거죠. 실질 구매력을 반영을 했을 때 그러면은 지금의 4,200만 원은요. 내년에는 4,326만 원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동일한 4,200만 원의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선 3년 후에는 4,456만 원이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10년 후에는 5,48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5년 후에는 6,353만 원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10년 후에 내 4,200만 원은 5,480만 원이 될 것이고요. 그럼 이 5,480만 원을 아까 이야기했던 자본소득 수익률 5%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10억 9,600만 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15년에 6,353만 원을 5%의 수익률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12억 7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자본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10년 후를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러면 10년 후에 10억 9천이 있으면 매년 5,480만 원의 자본소득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작은 부자의 정의를 10억 9천만 원. 근데 9천만 원 우수리 뗐어요. 너무 힘들잖아. 사실 10억까지 가는 거 사실 제 책 제가 쓰면서도 그리고 제 예전의 투자 기록을 복귀하면서도 느꼈지만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정말 어렵거든요. 요즘에는 신문기사나 어디에서 1억, 5억, 10억이 되게 우스운 수치처럼 나와요. 10억 있으면 뭐해? 서울 아파트도 못 사는데. 아니요, 살 수 있어요. 10억짜리 아파트 많아요. 우리가 보는 그 하이엔드 아파트만 60억, 50억 하지 10억 있으면 웬만한 아파트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억 있으면 뭐해? 10억으로는 은퇴도 못해. 아니요, 은퇴할 수 있어요. 10억 있으면요. 매년 5,480만 원이라는 자본소득을 가져올 수 있고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러면은 매년 5,480만 원이 연봉만큼이 저한테 들어와요. 그래서 그만둬도 됩니다. 물론 이걸로 선생님 그럼 미래 대비는 어떻게 하나요? 저 자식 키우는데 어떻게 하나요? 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 되죠.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 모든 거 다 누리면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자들의 삶 있잖아요.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쇼핑하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여행 다니고 여유롭게 살려면 이 10억은 당연히 안 되죠. 한 50억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그것이 아니었죠. 10년 안에 50억 모으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런 분 있으면 꼭 좀 저 소개시켜주세요. 제가 알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제가 하고 싶어가지고 저는 그거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봐요. 인생 한 방을 노리는 일이라고 봐요. 우리는 현실적이고 인생 한 방이 크게 없으면서 시대에 맞고 내 상황에 맞는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 그 기준이
10억 원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10년 동안 모으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 얘기를 시작을 할 텐데 이 이야기를 먼저 받아들이기에 앞서서 이거를 꼭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바로 선제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나는 회사에 다닌다. 회사가 꼭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매월 받는 노동소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나는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고 성과를 만들어낸다. 세 번째는 나는 방정식을 푸는 동안 몸과 마음이 불편해질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 네 번째는 방정식 풀이에는 10년 이상이 걸린다. 다섯 번째, 나는 꼭 작은 부자가 될 것이라고 명심한다. 이 선제 조건이요, 굉장히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이것이 어떤 뜻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회사에 다니고 매월 받는 노동소득이 있는 것은 어떤 말을 하는지는 잘 아실 것 같아요. 매월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지 이것으로 나는 투자도 하고 나 먹고도 살고 불려나가기도 하고 등등의 것을 한다는 것인데,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조금 신기하죠? 나는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고 성과를 만들어낸다? 이런 거를 왜 작은 부자 방정식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부자가 되기 위한 투자, 재테크와 과연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건 어떤 연관이 있길래?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연관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방정식을 푸는 동안 우리가 이것을 열심히 하는 동안 몸과 마음이 불편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아둬야 된다는 거죠. 힘들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 재테크 뭐 서적이나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를 보면은 힘들다 그래요. 돈 모으기 힘들고 돈 불리기 힘들고 괴롭고 막 슬프고 막 힘들어요. 근데 이거요, 말로만 힘들다 하지 이거 실제로 겪으면 진짜 이거 버티기가 이게 보통 멘탈이 아니어야 돼요. 정말 괴롭거든요. 남들 다 하는 거 못하고 남들이 뭐랄까 멸시까지는 아니지만 왜 그런 거 해? 라고 하는 것도 모두 감수해야 되고, 근데 그렇게 해서 잘 된다 그러면 아주 좋거든요.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막 울면서 잠들고 그런 적도 많았거든요. 좀 멘탈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2번하고도 조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방정식 풀이에는 10년 이상이 걸린다. 그러니까 10년에 10억이라면서요. 선생님 어떻게 된 건가요? 10년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갑자기 말을 바꾼 것 같아 슬프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제 뒷부분에 보시면 알게 되실 건데요. 이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또 그 리스크도 있고, 그리고 나는 꼭 현금 흐름이 아니라 내가 노후 대비를 위해서 차곡차곡 모아가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꼭 10년이라고 못을 박는 건 아닙니다. 10년 이상이 걸린다라는 것이죠. 저의 경우에는 8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처음 작은 부자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15년을 생각했었습니다. 15년 후에는 나도 내 연봉만큼은 현금 흐름으로 가져올 수 있는 작은 부자가 될 거야 라고. 그런데 막상 풀고 나니까 8년이 걸렸던 것이지요. 뭐 이거 뭐 너 자랑하냐, 제 자랑도 약간 있지만요. 사실 내 자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방정식을 푸는 데 있어서 각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나 상황이나 이런 투자의 조건 그리고 결과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꼭 10년이다 8년이다 15년이다 명시할 수 없다라는 점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 다음, 나는 꼭 작은 부자가 될 것이라고 결심한다. 이거 뭐 누가 결심 안 하겠어요. 이 책을 일단 펼쳤다는 것부터, 제 유튜브를 본다는 것부터 작은 부자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건데, 근데 이 마음을 먹는 거요, 이거 쉽지 않아요. 작은 부자를 하겠다는 작심 삼일까지는 아니지만 작심 3개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작심 3월이라고 해야 되나? 한 3개월 지나면 이제 마음이 좀 스물스물 해이해지거든요. 아, 이거 진짜 힘드네. 이거 한 달만 쉴까? 여기선 저축을 얘기하게 될 거고요. 아, 한 달만 쉴까? 아, 다른 애들 오늘 요번에 여름 휴가 있고, 뭐 이번에 성과급 받았는데 한 달만 쉬면 안 될까? 안 될까 누구한테 허락받을 필요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쉬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말했던 이 풀이의 10년, 8년이냐 10년이냐 15년이나 모른다고 했지만 그럼 점점 뒤로 가는 거예요.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이거는 제 경험이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저축과 투자를 시작하면서 15년을 잡았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구체화된 플랜이 없었어요. 그냥 나는 15년 후에는 작은 부자가 되어 있을 거야 라는 마음가짐,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인데,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아까 100만 원짜리 적금을 3년 동안 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비밀이 있어요. 어떤 비밀이냐면 사실 제가 130만 원을 저축했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3년을 들고요. 그게 왜 그랬냐면 1금융권에서 한도가 100만 원이었던 거예요. 100만 원까지만 그 유리한 이율로 주고 100만 원이 넘어가면 그 이율이 안 되는 거야. 제가 생각했을 때 한 30만 원 정도는 더 저축을 할 수 있을 거라 판단을 해서 저축은행에 가서 5.8%, 지금도 생각나요. 5.8%의 적금을 가입을 한 거예요. 30만 원을, 그거는 1년짜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후에는 예금 들고 다시 또 30만 원 적금 들고 이렇게 하면, 그 당시에 풍차 돌리기라는 단어 있었거든요. 그거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와, 130만 원 저축하는 게 쉬워 보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행운인 것이, 저는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자취를 할 필요도 없었거든요. 그럼 부모님 집에서 부모님이 해주는 따스운 밥 먹고 부모님이 제공해주는 따뜻한 방에서 난방비 걱정 없고 생활비 걱정 없고 식비 걱정 없는 삶을 하면서 그냥 회사만 다니면 됐던 사람이거든요. 지하철 타고 다니면 됐잖아요. 그죠? 차도 없어도 됐어요. 차도 안 샀고. 그래서 130만 원을 저축한다는 것이, 그러면 250에서 뭐 대충 뭐 조금 뭐 세금 빼고 뭐 하고, 그럼 1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살겠지.
뭐 30일 동안 100만 원이면 하루에 3만 원씩 쓰면 되는 거잖아요. 와, 이거는 뭐 그 당시 물가도 더 저렴했으니까 뭐 밥도 먹고 커피도 먹고 뭐 아주 여유롭게 가끔가다 쇼핑도 할 수 있겠네. 그랬거든요. 와, 근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저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기지만 그게 뭐 사치스러운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130만 원 저축하는 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 힘들다라는 표현을 자꾸 하는 것은 그것이 의지의 영역이었던 거예요. 130만 원 저축할 수 있습니다. 사실 130만 원보다 더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의지가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이 5번째. 나는 꼭 작은 부자가 될 것이라고 결심한다. 3개월 정도 지나니까 그냥 30만 원짜리만 해지하면 그 30만 원이면은 지금보다 훨씬 편하게 살 텐데 라고 생각이 계속 들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결국 저는 해지합니다. 그게 제가 책에도 기술했지만 지금까지도 후회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넣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제 조건에 더 넣은 것이기도 합니다. 거의 1시간 떠들고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민망한데 편집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부자 방정식 풀이법을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아까 전에 제 책의 키포인트는 현실적이면서 시대에 맞고 시기에 맞는 것이라고 했죠. 이렇게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취준에서 신입 시절입니다. 그때는 영원에서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우린 금수저 아닙니다로 시작하는 거죠. 목표는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을 신입 시절에 갖고 있자. 어떻게? 그 얘기를 앞으로 할 겁니다. 그 다음, 대리가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과 같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선제 조건 생각나시죠? 매월 받는 고정소득이 있다, 노동소득이 있다, 그리고 성과를 내고 열심히 한다. 그러려면은 계속 승진도 해야 돼요. 그 승진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거죠. 대리와 과장 시절입니다. 이게 사실 꽤 길죠, 이 기간. 이때 종잣돈 1억 원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그놈의 1억 원이 뭐길래 1억 원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목표는 3억 원이 됩니다. 이것만 봐도 뭔가 심장이 두근두근 행복하죠. 저도 이때가 진짜 이렇게 말하면 좀 모순적이지만 이때 진짜 힘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때 되게 행복했어요. 지금도 행복합니다만 제 인생에 있어서 이 투자 사이클, 작은 부자 방정식을 풀이하는 데 있어서 제 행복을 따져보자면 이때가 최고조이지 않았을까 해요. 왜냐면 막 희망이 생기거든요. 막 돈이 모이는 게 보이고 불려나는 게 생기니까 행복해요. 진짜 행복했어요. 머리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 다음 차장하고 부장실. 이거는 지금 차장님도 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제 상사가 차장님 부장님이었어요. 전 퇴사를 했기 때문에 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 선망의 대상? 나 저렇게 돼야지. 승진해가지고 저렇게 돼야지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죠. 그분들은 이제 거위가 생깁니다. 이 거위? 무슨 거위? 이거 알죠? 그죠? 황금알을 담는 거위가 생겨납니다. 우리가 이 풀이를 꾸준히 잘한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제 패시브 인컴이면은 이제 패시브 소득이라고도 말하고 불로소득이라고 이야기하죠. 불로소득의 어감이 좀 안 좋지만 정확히 이제 한자를 풀이해 보면은 노동하지 않고도 들어오는 소득이 되겠고요. 뭐 파이프라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저는 현금 흐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정확한 표현으로는 패시브 인컴이 맞습니다. 그래서 수동적으로 들어오는 소득.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수동적으로 알아서 막 돈이 들어오는 거죠. 저희한테 거위가 생겼는데 포동포동한 거위가 계속 황금을 낳아주는 거죠. 그런 패시브 인컴이 우리의 목표가 될 거고요. 근데 마지막에 골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보통의 직장인들의 골이라고 한다면 임원이거나 사장이 될 거고, 그쵸?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에 부장 다음에 왜 임원 사장을 넣지 않았느냐. 왜냐면 제가 그렇게 임원 사장이 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 작은 부자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현금 흐름을 가져다 주는 것을 만든 뒤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임원 사장까지 올라가는 내가 그 치열한 직장 생활을 계속 할 것이다. 괜찮아요. 좋죠. 그런 정신 좋죠. 저는 그렇게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되게 부럽기도 하고요. 아니면 저처럼 파이어를 한 다음에 또 다른 무언가를 할 수도 있고, 뭐 책도 쓰고요. 뭐 일본도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일본 관련한 무슨 사업도 하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그냥 작은 부자가 되어서 이제 내가 목표로 하는 어떤 것, 하고 싶은 어떤 것, 그런 것들을 이루어내는 것도 하나의 골이 되죠. 어느 것도 잘못된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최후에는 노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참 인생이 짧습니다. 이런 거 보면. 내 40을 목전에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거 보면은 노후 대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는 그렇게 먼 이야기 옛날에는 뭐 노후 대비 이거 저기 얘기인데 아니요. 이제는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조금 울고 가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목표는 작은 부자. 사실 이 골에서는 작은 부자가 되었고 정확한 목표는 인생의 골. 너무 거창해지죠. 그 다음부터는 뭐 고전을 읽으시거나 자기계발서를 읽으시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저 골까지 가는 이 플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책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진짜 많은데 제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죄송스럽기도 합니다만 정제된 내용은 제 책을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이 투머치 토커라서 이렇게 수다 떨고 싶어서 카메라 킨 사람이어가지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쓰면서 저는 굉장히 옛날 투자를 복기를 많이 했어요. 그 시절 통장 기록도 뒤져보고 그 시절 등기부등본도 꺼내보고 막 하면서 추억이 좀 젖었었는데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생활 4년차에 부동산 투자를 시작해서 월 800만 원 건물주가 되기까지 맨 땅에서 돈 불리는 확실한 비법 공개라고 썼지만 확실한 비법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시기와 시드에 맞는 투자를 행함으로써 딱
너는 얼마 모았고 이러니까 이 투자를 해가 아닙니다. 왜냐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는 이 시기에 이 돈이 있지만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잖아. 그렇잖아요. 이게 상황이 다 달라요. 내가 싱글이냐, 자녀가 있느냐, 남편하고 딩크냐, 엄마 아빠랑 같이 사냐, 혼자 사냐, 또 몸이 좀 안 좋은 곳이 있느냐, 혹시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런 사람이 있느냐, 혹은 나는 내 인생의 목표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회사에서의 성공이냐,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무언가를 할 것이냐, 아니면 내 취미생활을 뭐 이렇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천편일률적으로 이거 하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한 번에 하나의 길로 제시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 못할 것 같은데요. 각 상황마다 우리 주위에 흔하게 있는 직장인들 그리고 또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한 4명 정도 등장을 시켰고요. 그 사람들의 상황과 어려움 그리고 돈을 모을 수 있고 불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는 방법을 취했기 때문에 이 책을 완성되었을 때 그때 편집자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게 여타의 책에서는 이렇게 기술하지 않아요. 그랬나요? 그랬나요? 제가 그랬군요. 예. 하지만 그런 예시들을 통해서 나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나랑 비슷한 이런 사람은 어떤 것을 하면 좋겠구나, 어떤 거 하지 않으면 좋겠구나라는 것을 좀 보실 수 있도록 저는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본격적으로 취준 시절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